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엑셀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VLOOKUP과 HLOOKUP 함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둘 중에 VLOOKUP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 내가 제품 코드를 가지고서 제품명을 자동으로 입력하고 싶을 때 내가 직접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겐 좀 민감한 얘기일까요? 점수에 맞는 학점을 자동으로 입력할 때 또는 사원의 입사일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도록 검색할 때 내가 거래처 이름을 넣으면 연락처가 자동으로 검색되게 제목만 봐도 많이 활용되는 함수다 알 수 있겠죠? 한번 봅시다. 자, VLOOKUP을 이용한다면 얼마나 편해질까? 한번 보죠. 엑셀에 왔습니다. 자, 여기 학생들의 성적 데이터가 있고요. 쭉 있습니다. 전부 다 가명인 거는 잘 알 테이고 여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출석에 대한 총점 계산되어 있고 학점 나와 있죠. 아, 이 학생 이름 하수정 누구를 연상한 것 같은데 자, 여하튼 학점도 A 플러스이죠. 자, 우리 보통 대학에서의 학점이란 것은 A부터 F까지인데 또 뿔 제로. 그런데 또 우리 학교는 A 플러스, A 제로, A 마이너스까지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0명이라는 것은 아직 데이터가 다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0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제가 여러분의 학점을 줄 때 자동으로 입력되게 해야지. 이거를 보고 79니까 10 플러스 이렇게 언제 입력을 다 하겠습니까? 학생이 뭐 28명이라면 저의 끈기로 노력으로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자, 이런 걸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VLOOKUP 함수입니다. 지금 H4 클릭해 보니까 위에 VLOOKUP 함수가 입력되어 있는 것 보이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따닥 했더니 모든 학생들의 학점이 자동으로 입력되어졌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반 학생들이 시험을 너무 못 쳤더라.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F가 몇 명이나 나오더라. 시험이 또 어려웠으니까 조금 기준 점수를 낮춰야 되겠네. 해보죠. 자, 여기 A 플러스가 97 이상인데 나는 요번엔 전부 다 한 2점씩 빼볼까요? 자, 이런 것도 아주 쉽게 작업할 수 있는데 3 입력하고 내가 2점이라고 하고 3이라 입력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숫자가 3이니까 요거 컨트롤 C 했고요. 자, 여기 범위 잡아서 마우스 우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 지금 방금 내가 여기 3을 컨트롤 C 했죠. 이 값을 더한 값으로 붙여 넣어 주라 입니다. 그랬더니 몽땅 3점씩 더해서 100점이 되어버렸죠. 내가 지금 말한 것과 반대로 했어요. 자, 컨트롤 G 실행 취소하고 요번에는 다시 범위가 그대로 유지되죠. 엑셀은 웬만하면 범위를 취소해 주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작업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에 취소되었다면 범위를 다시 잡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번에는 빼줄게요. 지금 복사한 3이란 값을 범위 잡은 셀에서 빼서 값에다가 붙여줘라. 어떻게 됐어요? 일일이 내가 3이라고 빼고 입력할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3은 없으니까 0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었더니 학점도 변했죠. 자, 여기 원래 58점 학생은 이름은 안현명인데 이름대로네. 현명하지 않다고. 그래서 원래는 F였는데 D-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성적 처리할 때 이렇게 엑셀을 이용하면 시험 점수 상황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작업이 바로 VLOOKUP 함수입니다. 그럼 어떤 함수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VLOOKUP 함수가 없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설명해 주면 왜 편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과장님이 미스 하 불렸어요. 참고로 미스 하이고 싶으네요. 자, 미스 하 불러서 네 과장님하고 쫓아갔더니 과장님이 일을 시키시는데 우리 여기 있잖아. 이게 제품 코드를 보고 여기 단가 좀 입력해 줘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미스 하가 엑셀을 제대로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거 제품 코드가 OPA4니까 여기 우리 코드별 표가 있는데 OPA4 아니네. 여기. 그렇다면 이것의 단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으로 19,000 입력하겠죠? 자, OPA3라면 OPA3는 이거네. 단가 28,000. 자, 미사가 나처럼 머리가 좋다면 이 5개 정도쯤은 외워서 여기에 직접 입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은 얼마나 부품이 많겠습니까? 그거 다 외워서 쓸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런 일을 방금 미스 하가 하는 일을 자동화시켜 준 것이 바로 VLOOKUP 함수입니다. 왜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설명을 하느냐면 생각 외로 이 VLOOKUP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까처럼 학점, 범위를 이용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자, 엑셀은 사람이 하는 일을 편하게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함수를 제공하죠. 그래서 VLOOKUP 함수는 사람이 하는 일을 잘 생각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미스 하가 여기에 19,000원을 입력한 과정은 일단 이 코드를 찾아야 되겠죠. OP3 찾는 거 아니죠. OPA4를 어디서 찾아요? 이 파랑색 표에서 찾죠. 자, 1단계 B2 셀의 OPA4를 어디서? 품목별 단가표에서 찾습니다. 그것도 첫 열에서 찾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표의 첫 열에서만 찾는다. 그래서 여기 찾았어요. OPA4 찾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A4 복사지가 아니죠. 옆에 있는 단가를 입력했잖아요. 세 번째, 품목별 단가표의 3열에서 단가가 19,000원임을 확인했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따다다다닥 손으로 입력했겠죠. 자, 미스 하가 한 일은 이 B2 셀에 있는 OPA4를 어디? 이 단가표에서 1열에서 찾아서 찾았다면 그 다음은 세 번째 열에서 찾았습니다. 자, 세 가지 인수가 필요한데 인수 많죠? B2 1번 어디서? 품목별 단가표에서 3번 우연찮게 3번이 3입니다. 3열에서 값을 가져오시오 라는 함수가 바로 VLOOKUP 함수입니다. 안 보고 적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들어갈 수식은 함수 이름이 VLOOKUP입니다. V의 정체는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할 거고요. 나의 제품 코드 B2를 어디서? 이 파란색 표의 범위에서 G4에서 I8까지인데 찾았다면 OPA4를 찾았다면 정답은 세 번째 열에 있어요. 자, 표를 잡을 때 반드시 이 코드를 첫 번째 열에서 잡도록 범위를 잡아야 합니다. 그 말은 범위를 어떻게 그냥 심심해서 이런 식으로 표의 범위를 잡으면 1열에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더라도 내가 찾는 OPA4는 없잖아요. 작업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열에서 찾도록 범위를 잡고
거기다가 이 표 범위 안에 내가 원하는 진짜로 원하는 결과값은 단가잖아요. 단가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역시 엑셀 또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표 범위를 이렇게 제대로 정하고 다음 엑셀에게 알려주는 거죠. 나 두 번째 열에 있는 품명이 아니라 세 번째 열에 있는 단가를 원해 입니다. 자, 그러면 요 수식을 깨끗하게 한번 적어보죠. 이렇게요. 윗사가 이것을 표에서 찾아서 정답은 세 번째 열에 있다. 그런데 이 false는 생뚱맞게 뭐지? 이건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의미 이해 못하는 게 vlookup을 제대로 사용 못한다와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인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만일 여기가 단가가 아니고 나는이 아니라 과장님이 미스하 여기다가 품명 입력해 줘 라고 했다면, 자, OPA4를 찾았어요. 품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열에 있죠. 여기를 2로만 고쳐주면 분명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거 이해하는 거 남았다. 그죠? 자, vlookup은 인수가 무려 4개나 있네요. 인수가 lookup value입니다. 어떤 값을 찾고 싶어? 어디서? 이 검색표에서. 그래서 이 두 인수가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검색값을 검색표에서 찾되 인수에 없어요. 인수에 없지만 무조건입니다. 첫 열에서. 자, 여러분이 지금 이 vlookup 함수를 보면서 인수가 4개라는 것에 헐 당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까지 더 지정하게 된다면 인수가 5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엑셀에서는 첫 열에서만 고정입니다. 고정. 자, 찾았다면 그 다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값은 이 열에서 찾아오시오. 다음 이제 설명할 거 마지막 인수입니다. range lookup. 영어로 이름이 range잖아요. 우리 range가 뭡니까? 범위. 범위를 이용한 검색을 할까 말까를 엑셀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true, range lookup 하세요. true. range lookup 하지 마세요. false입니다. 우리 논리값 참 거짓은 숫자 10으로 대신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10.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검색하는 거니까 똑같은 값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false를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가장 많이 쓰는 거 true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생략하면 기본적으로 true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범위 검색을 왜 해? 그래서 쓰는 거죠. 사실은. 자, 주의사항 몇 가지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 주의사항은 이 표 범위부터 틀리게 잡아서 오류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열에서만 검색을 하더라. 다음 range lookup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야 합니다. 자, false라면 똑같은 값을 찾기 때문에 홍길동을 찾는데 홍길동이 없고 홍길동? 이상하다 그죠? 홍길남, 홍길여 전부 다 안 됩니다. 똑같은 이름을 찾아야 되는 것 false예요. 이게 일반적인 찾기 방법이죠. 그러나 엑셀에서는 두 번째 방법, 검색값과 일치하는 값이 없다면 그래도 가장 비슷한, 가장 근사한 값을 내가 찾았다고 가정하고 답을 구해줄게 하는 게 이 인수값 true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range lookup이죠. 즉 어떤 범위 안에 속한다면 너 여기랑 일치하는구나 이렇게 해준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내가 찾는 값이 첫 번째 열에 없어요. 근데 false라면 오류죠. 그런데 true일 경우에는 찾는 값이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후보자가 되냐면 내가 찾는 값보다 작은 값들이 후보자가 돼요. 이 후보자 중에 선택되는 것은 가장 큰 값, 작은 값 중에 가장 큰 값. 한국말 어렵다, 그죠? 이거 자, 내가 5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1, 2, 4, 6, 8만 있어요. 그러면 5는 누구랑 일치한다? 1 아니죠. 2 아니죠. 4 아니죠. 나보다 큰 값? 실수했다. 나보다 작은 값 중에 가장 큰 값인데. 예. 작은 값은 지금 5 찾고 있잖아요. 자, 6은 일단 나보다 크니까 10 외고, 나보다 작은 값은 지금 이렇게 3개가 있죠. 이 3개 중에 가장 큰 거는 4 이 뜻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요거는 다음에 더 쉽게 해석하는 방법 재밌게 알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찾는 값보다 작은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일치하는 값으로 간주한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쓰려면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 열은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표현해야 돼요. 이것 두 가지 특히 이것 몰라가지고 브이룩업 답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표의 첫 번째 열이 현재 셀값부터 아래 셀값 이전이란 범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러 가야죠? 자, 요거 하나 하고 이해할게요. 뒤에 가서. 자, 품명별로 단가를 자동으로 입력하기. 자, 이 문제 앞에서 했잖아 라고 쉽게 생각할 것 같은데 생각 외로 틀리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틀리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단가를 한번 구해 보시오. A4 복사지는 19,000원이잖아요. 그래서 19,000원을 입력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고 오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 수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VLOOKUP 써야 되네. 누구를 찾냐면 이 A4 복사 직접 쓰네요.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셀 참조를 할게요. L2 내용과 똑같은 것을 찾아야죠. 그런데 표의 범위를 그냥 이렇게 잡습니다. 요렇게. 그렇게 되면 이 첫 열에는 아무리 뒤져도 A4 복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요거 얘기해 주려고 이 슬라이드 넣었습니다. L2의 내용을 표에서 찾을 때 이 표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열에서 A4 복사지를 찾도록 범위를 잡아줘야 되고 당연히 답도 포함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표 구조 자체가 VLOOKUP에 맞지 않으면 사용 못합니다.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VLOOKUP의 V는 vertical입니다. 우리 수직으로 그죠? vertical. 수직으로 누구를 찾아요? A4 복사지를 찾죠.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결과도 수직으로 몇 번째 열에 있느냐. vertical의 VLOOKUP입니다. 요거를 함수 마법사로 해본다면 이름, 그죠? 테이블 어레이, 그리고 컬럼 인덱스 넘버, 레인지 룩업입니다. 자, 이제 범위하러 가겠습니다. 이것이 애니메이션이 곧바로 되면 아니 되옵니다. 잠시만요. 자, 점수 범위별로 등급을 자동으로 입력해 보자. 우리 아까 시트에서 학점
자동으로 입력하는 거 해봤잖아요. 자, range lookup 인수를 이제 true로 사용해 보는 예입니다. 자, 범위를 이용할 때는 검색표를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못 만들면 VLOOKUP은 쓸 수 없습니다. 특히 범위를 이용할 때는. 자, 그래서 우리의 규칙이 뭐냐면 우리 좀 전에 학점 주는 것은 너무 많잖아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4가지만 했습니다. 자, 뭐 퀴즈든 뭐든 4가지로 분류해서 15점 이상이면 아마 만점이 20점 만점인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10점이 아니고 20점 만점. 20점 만점에 15점 이상이면 상이다. 10 이상이면 중이다. 5 이상이면 하, 5 미만이면 제시. 싫어하지만 쳐야 되겠죠. 자, 제시 이렇게 넷 중에 하나다. 이럴 때 자동으로 들어가게 여기에 함수를 뭐라고 넣어야 할까? 이겁니다. 함수 넣는 것보다 표 만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자, 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 결론부터 보고 해볼게요. 분명히 이런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내가 조건을 하나 더 만들어 놨죠. 하나 더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 뒀죠.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뭔가 반대로 되지 않았나요? 순서가. 그리고 이 순서가 값들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죠. 기억납니까? 네 번째 인수를 true로 사용할 때는 표의 첫 번째 열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되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시험 칠 때 범위가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게 내가 설명을 넣더라도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적어야 해석해서 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5점 미만이면 제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0부터는 제시다. 5점 미만이면 0부터 시험 점수가 마이너스는 없잖아요. 0부터 5 미만까지라고 할 수 있죠. 그 0이 여기에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물결 꼭 사진 찍어두기 바래요. 우리 천재들은 이런 걸 보면 그냥 사진을 찍어둔다고 그러더라고요. 머릿속에 그냥 팍팍 찍힌데 여러분도 여기 물결 뭐뭐부터라는 거 꼭 사진 찍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0부터는 제시고요. 5부터는 하고 15부터는 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표를 직접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 칠 때 내가 안 만들어주죠. 직접 만들어서 쓰게 합니다. 자, 이 표를 여기 0, 5, 10, 15 그대로 나와 있죠. 그리고 제시하 중상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함수는 어떻게 썼을까요? 이렇게 쓰겠죠. VLOOKUP 나의 실습 점수는 B2에 있죠. 그리고 표. 자, 여기서 또 주의할 것 있습니다. 이 표의 범위를 잡을 때 이 사명에 있는 것은 포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함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비교할 점수가 아니죠. 내 실습 점수로 왜 글자 점수랑 비교를 해요? 당연히 아닙니다. 자, 그래서 표 범위 잡았고 B2 그리고 표 범위는 여러분이 적으면 되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범위에서. 자, 첫 번째 열에서 찾았다면 등급은 두 번째 열에 있어. 그리고 범위를 이용할 거야. true라고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대로 평가가 나왔지? 입니다. 자, 우선 나태희. 역시 나태한 학생이군요. 평가가 합니다. 자, 5점을 찾겠죠. 우리가 지금 표 범위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첫 번째 열에서 찾아갑니다. 너 오니 아니요. 너 오니 맞아요. 그렇다면 너 하 등급이구나. 맞아요. 그죠? 네. 자, 다음 유원빈 갑니다. 자, 유원빈 점수는 지금 11점이잖아요. 11을 찾을 겁니다. 11이니 아니요. 11이니 아니요. 11이니 헐 나보다 더 아니네요. 마음이 급했어요. 11이니 아니요. 11이니 아니요. 더 크죠? 자, 내가 찾고 싶은 값은 11인데 없다면 내보다 작은 것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것 10. 자, 그래서 유원빈 11 점수는 누구하고 일치한다? 10과 일치한다가 되어지죠. 자, 11이란 점수는 10과 일치하는구나. 그래서 중 들어갑니다. 다음 김혜수 13. 자, 너 13이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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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걸요? 그렇다면 역시 13도 10과 일치하는구나. 느낌 오나요? 12도 14도 그리고 10은 당연히 나랑 똑같으니까. 지금 이 점수 10부터 14까지는 몽땅 10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죠. 자, 아까 전에 이 첫 열이 의미하는 것은 0부터 이전 셀 5 미만. 그죠? 얘는 5부터 다음 셀 10 미만이라는 범위가 됩니다. 15부터 없죠? 뒤에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계속 고. 시험 점수 만점 20이니까 20까지 가겠죠. 자, 이 표를 여러분이 만들 때 머릿속에 외워둘 거는 우리 VLOOKUP 함수잖아요. VLOOKUP 함수를 범위를 이용을 할 때는 VLOOKUP이니까 어떻게 해석한다? 0부터 5부터 부터라고 머리에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표를 만들면 쉽게 작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전에 학점이 그렇게 많아도 0점부터는 F, 그죠? 60부터는 D, D0, 65부터는 D+, 이렇게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거죠. 빅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조금씩 내가 원하는 통계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전처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겠죠. 범위별로 다른 값으로 통일화시켜서 또 개수를 구한다.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VLOOKUP은 또 다른 또 능력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표의 첫 열에 중복된 자료가 없다면 유닉이란 말입니다. 유일하다. 있으면 활용 못해요. 관련된 정보를 찾는데 사용할 수 있다. 뭐 쉽게 말해서 검색하는데 찾을 수 있다. 얘기입니다. 자, 여기 우리 반에 이연비는 요번에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나오게 한번 해보라 이거죠. 이거 어떻게 자동으로 나오게 하지? 중으로. 자, 만일에 이게 자동으로 안 된다면 이렇게 하겠죠. 자, 이연빈 여기 있네. 그렇다면 평가 점수는 옆으로 중이네. 좀 전에 우리가 뭐 배웠습니까? VLOOKUP 배우고 왔잖아요. 배우고 있죠 지금. VLOOKUP에게 이현빈이란 이름을 어디서 찾습니까? 빨간색 범위의 표에서. 자, 왜 중복된 자료가 없어야 되는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반에 이 현빈이가 둘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현빈이다. 그러면 이 이현빈인지 이 이현빈인지 구분 안 되죠. VLOOKUP은 무조건 첫 번째 것만 검색해서 찾으면 답 알려줍니다. 마지막 이현빈의 평가 자료 못 얻습니다. 이는 VLOOKUP으로 해결이 안 되고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자,
얘를 여기서 찾았다면 세 번째에 답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똑같은 값 찾으시오. 자, 텍스트일 경우에는 텍스트를 비교할 때는 여기를 뭐 false로 안 쓰고 true 그대로 둬도 제대로 찾아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하지만 숫자가 섞였다거나 이런 어떤 다른 데이터가 종류가 조금 다르면 엑셀은 여기가 false가 아니면 절대로 똑같은 거로 인식을 안 하고 찾아주지를 않습니다. 또는 엉뚱하게 찾거나.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거 찾을 때는 무조건 false 쓰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VLOOKUP 정말 많이 활용되겠다. 알겠죠? 이제 HLOOKUP으로 갑니다. V는 뭐고 H는 뭐지? 여기 H는 호리존털의 HLOOKUP입니다. 호리존털? 일단 뭐 하는 함수인지 가서 보고 올게요. 자, 과장님이 미스하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뭔가를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만든 시트에 이 품목별 단가표를 한번 보세요. 뭐가 달라졌죠?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이 이거 9번 슬라이드니까 내 생각에 3번 슬라이드쯤 있을 것 같아요. 아, 역시 핫똑똑입니다. 3번 슬라이드에 있네요. 자, 과장님이 처음에 미사를 불렀을 때 그러니까 미사한테 일 시키나 보다. 그죠? 미사를 불렀을 때 이 품목별 단가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좀 전에 9번 슬라이드는 옆으로 갔나요? 자, 보세요. 여기서 코드를 찾았다면 단가는 여기 있어. 내가 지금 수직으로 선을 그어가고 있죠. 그런데 과장님이 주신 이번에 시트에는 과장님 품목별 단가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손을 내가 못 댄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 회사원들끼리 다 공통으로 쓰는 표다. 이랬을 경우 자, 미사가 해야 할 일 볼까요? OPA4를 어디서 찾아요? 12행에 가서 OPA4이 아니요, 맞아요. 오른쪽으로 옆으로 호리존털 수평으로 가면서 찾았죠. 찾았다면 단가는 어디 있다? 세 번째 행에 있다. 자, 1행, 2행, 3행. 행으로 나가죠. horizontal. 그래서 함수 이름이 HLOOKUP입니다. 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HLOOKUP이냐 VLOOKUP이냐 또는 내가 표를 만든다면 내가 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함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VLOOKUP에서 정말 심하게 자세하게 설명 듣고 왔잖아요. HLOOKUP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값을 이 표의 어디서 찾겠습니까? 첫 번째 행에서만 찾는다. 찾았다면 정답은 이 행에 있다. 그런데 역시 범위를 이용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똑같은 것만 찾을 수도 있다. 자, 우리가 행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0점부터 5점부터 10점부터 15점부터 인 것처럼 범위 이용한 검색을 하려면 첫 행이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입니다. 여기서는 그럼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죠. 자, 여기 이 단가를 구하는 방법은 왼쪽의 OPA4를 빨간색 범위에서 찾죠. 표에서 찾는다. 그러면 정답은 세 번째 열에 있다.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를 한번 볼게요. 요번에는 나 품명을 구하고 싶어. 제품 코드에 맞는 품명. 그렇다면 A4를 찾았다면 품명은 두 번째 행에 있네. 여기만 2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평가 기준표 보이죠? 부터 였습니다. 혹시 앞에 슬라이드에서
표시 형식 안 하고 왔네요. 그죠? 예, 안 하고 왔으니까 다행입니다. 만일에 이거를 과장님이 봤을 때 왜 0이 하고 10이 중이야? 그럼 똑똑한 미스아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여기다가 물결을 넣어 준다든지 아니면 0부터라고 뭘 해준다? 표시 형식을 지정해 주면 쉽게 과장님이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평가는 함수 자, E2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 그죠? 회사에서 많이 팔아온 사람 좋아하니까 무조건 E2를 어디서? 이 표에서. 역시입니다. 여기 포함시킬 필요가 없지요. 자, 찾았다면 첫 번째 행에서 찾았다면 정답은 두 번째 행에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상 들어갔고 true는 써도 되고 아예 제거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true를 쓰지 않을 때는 이까지만 해야 되지 이 콤마를 하게 되면 또 결과는 틀리게 나옵니다.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트에 가서 한번 작업해 볼까요? 내용이 조금 많이 길어진 것 같아서 시트에서 작업하는 것은 끊어서 따로 작업해서 녹화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일단 V로그업, H로그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마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